저는 63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붓을 잡는 게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옆에 앉은 20대 학생이 조용히 제 손을 바라봤는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창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뜨거웠어요. 살면서 이렇게 설렌 적이 언제였나 싶어서요. 제 이름은 박순자예요.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22살에 시집가고 아이 셋 낳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다 보니 어느새 60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남편 최 씨를 처음 만난 건 21살이었어요. 동네 오빠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웃으면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무뚝뚝한 사람이 숨어 있는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밥 먹자, 잠잔다, 다녀왔어. 하루에 하는 말이 10마디가 채 안 됐어요. 처음엔 섭섭했어요. 나중엔 그게 남편 방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제가 아프다고 하면 꼭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한겨울에 새벽 5시에 말없이 차 대우고 말없이 운전하고 말없이 제 손 잡아주고 그게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싸운 날도 있었고 서운한 날도 있었고 이 사람이랑 왜 사나 싶은 날도 있었어요. 근데 40년을 함께 살고 나면 그 사람이 공기 같아져요. 있을 땐 몰라요. 없어지고 나서야 알게 돼요. 남편이 먼저 하늘로 간 게 63세 되던 해봄이었어요. 벚꽃이 한창이었어요.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마트에 있었어요. 장 보러 갔다가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이려고 두부 들고 있었는데 전화 받고 두부를 그냥 바닥에 놓고 뛰어나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울지 않았어요. 정신이 없어서 울 틈이 없었어요. 사람들 챙기고 음식 챙기고 아이들 챙기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사흘이 지나고 다들 돌아가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거실에 남편 슬리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치우지 않은 슬리퍼. 그걸 보는데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 슬리퍼 앞에 주저앉아서. 아이들은 다들 바빴어요.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고 딸은 애들 학교 챙겨야 하고 작은 아들은 지방에 살아서 처음엔 자주 연락 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졌어요. 그게 서운한 게 아니에요. 다들 살기 바쁜 거 아는데. 근데 서운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너무 길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밥 챙겨줄 사람이 없고 저녁이 돼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고 TV 소리로 정막을 채우던 날들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밥을 혼자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40년을 밥상 차려서 누군가 먹이다가 이제 나 혼자 먹으려니 차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충 먹게 되고 대충 먹다 보니 몸이 안 좋아지고 딸이 왔다가 냉장고 열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다야? 이것밖에 없어? 응, 나 혼자인데 뭘 많이 사. 엄마 밥은 먹고 있어? 먹고 있지. 딸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지 않으면서 그 무렵에 복지관에서 종이 한 장이 날아왔어요. 수채화 기초반 모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강료 무료.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제가 뭘 그려요.
그림이라곤 초등학교 때 이후로 잡아본 적도 없는데. 근데 화요일 아침이 됐는데 딱히 할 것도 없는 거예요. TV 보다가 멍하니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일어났어요.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싶어서 신발장 앞에서 한번 멈췄어요. 갈까 말까? 남편 슬리퍼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남편이 뭐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냥 가봐. 그냥 갔어요. 복지관 강의실 문을 열었는데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전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흰 앞치마 두르고 붙잡고 앉아 계셨어요. 그분들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진지하고 집중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자기 앞에 놓인 도화지만 바라보면서 저는 그 순간 뭔가 울컥했어요. 이유를 딱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어요. 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셨어요. 처음이세요? 네, 그림이라곤 전혀 몰라요. 괜찮아요. 여기서 잘 그리는 사람이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40년 묵은 뭔가를 건드린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되는 거라고. 저는 살면서 오늘 하루 내가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남편이 즐거우면 되고, 오늘 아이들이 즐거우면 되고, 오늘 시어머니가 편하시면 됐지. 내가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은 사치라고 여겼어요.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첫날 그린 건 사과 하나였어요. 형편없었어요. 동그라미가 어디 있어요. 찌그러진 감자 같았지요. 근데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그린 찌그러진 사과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딸아이가 다음 주에 왔다가 그걸 보고 물어봤어요. 엄마 이게 뭐야? 사과. 사과가 왜 이렇게 생겼어? 내가 그린 첫 사과야. 딸아이가 잠깐 멈추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엄마 그림 배워? 응, 복지관에서. 언제부터? 저번 주부터. 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눈이 빨개졌어요. 나중에 딸한테 들었어요. 아빠 가신 후로 엄마가 너무 조용해져서 걱정했는데 냉장고에 붙은 사과 그림 보고서야 마음이 놓였다고. 엄마가 살아있구나 싶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오래전에 어디 두고 왔던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세상에 기다려지는 날이 생긴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레몬을 그렸어요. 세 번째엔 컵. 네 번째엔 꽃 한 송이. 매주 화요일마다 제 냉장고에 그림이 하나씩 붙었어요. 처음엔 찌그러지고 삐뚤빼뚤했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내 손으로 뭔가 나아지는 걸 보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복지관에서 친구도 생겼어요. 옆자리에 앉으시는 윤 여사님, 올해 72살이세요. 손자가 6이나 되는데 그림 그릴 때만큼은 손자 얘기 안 하신대요. 윤 여사님이 처음에 저한테 말 걸어오셨어요. 거기 새로 오신 분이죠? 네, 처음 왔어요. 몇 살이에요? 63이요. 아이고, 새파랗게 젊네. 72살 앞에서 63이 새파랗게 젊다는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날 처음으로 크게 웃었어요. 남편 가고 나서 처음으로. 윤 여사님은 성격이 거침없는 분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웃고 싶을 때 크게 웃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여기 오면 나는 그냥 윤정순이야. 누구 할머니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따라 해봤어요. 여기 오면 나는 그냥 박순자야. 누구 엄마가 아니라.
누구 아내가 아니라 그냥 박순자. 처음으로 내 이름이 예쁘게 느껴졌어요. 윤 여사님이랑 나중엔 수업 끝나고 같이 칼국수 먹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근처에 오래된 칼국수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국수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어느 날 윤 여사님이 물어봤어요. 순자 씨, 남편 언제 가셨어요? 작년 봄에요.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근데 왜 그림 배우러 왔어요? 딱히 할 것도 없고 구경이나 하려고요. 그게 다야? 잠깐 생각했어요. 살아있고 싶었나 봐요. 윤 여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말없이 그냥 잡고 계셨어요. 그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사과 말고 꽃도 그려요. 장미는 아직 어렵고 코스모스는 제법 돼요. 선생님이 그러세요. 순자 씨는 색감이 좋다고. 세상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느 화요일엔 강사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저를 잠깐 불러 세우셨어요. 순자 씨, 다음 달에 복지관 전시회 있어요. 순자 씨 그림 하나 내볼래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그림을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부족한 사람 위해서 하는 전시가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 위해서 하는 전시예요. 그 말 듣고 냉큼 알겠다고 했어요. 어떤 그림을 낼까 한참 고민했어요. 집에 붙여둔 그림들을 다 꺼내봤어요. 사과, 레몬, 컵, 장미, 코스모스.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코스모스였어요. 코스모스는 남편이 좋아하는 꽃이었거든요. 우리 집 마당에 매년 심었어요.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피면 남편이 말없이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표현은 못해도 좋아하는 거 다 알았어요. 그 코스모스를 그린 거예요. 전시회 날이 됐어요. 복지관 로비에 그림들이 걸렸어요. 저는 제 그림 앞에 가서 서 있기가 뭔가 쑥스러워서 구석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멈추는 거예요. 제 코스모스 앞에서 이거 예쁘다. 색이 참 곱네. 누가 그린 거예요? 저는 구석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혼자 울었어요. 창피해서 운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아들이 전시회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엄마 그림 멋있다. 4글자짜리 문자였는데 그게 왜 그렇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남편 목소리 같았어요. 남편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한테 뭔가 잘 됐을 때 딱 이렇게 했을 것 같아서 짧게 그냥 멋있다고 63세에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나를 위해 한 무언가로. 그 이후로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화요일만 기다리던 게 수요일에는 시장 다니는 게 좋아지고 목요일에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좋아졌어요. 걸으면서 꽃 보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고 하늘 색깔 보면서 저게 물감으로 어떻게 나올까 생각하게 되고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밥도 다시 챙겨 먹게 됐어요. 혼자지만 제대로 차려 먹고 싶어졌어요. 이유가 있어야 밥을 먹고 싶어진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이유가 생겼으니까. 내일 그림 그리러 가야 하니까 밥 잘 먹고 기운 차려야지. 딸이 어느 날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 가득 차 있고 밥상에 반찬이 3가지나 있고 엄마 오늘 손님 와? 아니, 나 먹으려고.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저도 울었어요. 둘이 밥상 앞에 앉아서 한참 울다가 밥 먹었어요. 그날이 오래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코스모스도 그리고 해바라기도 그리고 작년 겨울엔 눈 오는 마당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남편이 생각나요. 보고 싶다는 생각도 나고, 그래도 잘 살고 있다는 생각도 나고, 남편이 저한테 이걸 남겨준 것 같아요. 당신이 가고 나서야 내가 나를 찾을 수 있게.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말없이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면서 여러분, 늦었다는 말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근데 늦은 게 아니었어요. 딱 맞는 때였어요. 남편 보내고 아이들 다 키우고 시어머니 다 모시고 나서야 비로소 생긴 시간. 그 시간이 사실은 하늘이 나한테 준 선물이었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시간. 4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아도 돼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오셨잖아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작아도 돼요. 찌그러진 사과 하나여도 괜찮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서 너무 힘드신 분 계시면 그냥 밖으로 나와보세요. 동네 복지관 문 한번 열어보세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따뜻한 세상이 있어요. 저 박순자처럼요. 영상 보시면서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다 읽을게요. 꿀잼 한 스푼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